노다지 썰전 HD 현대마린솔루션이 2025년 3분기에 매출 5,132억 원, 영업이익 936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 저희는 이 기록적인 성과가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환경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요인 속에서 잠깐 나타난 호황인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핵심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세나 신사업 성과를 볼 때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적 자체는 정말 놀랍죠. 그렇지만 저는 그 기록적인 실적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들, 이걸 좀 더 주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 결정이 좀 늦춰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수가 앞으로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실적은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이익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18.2%, 핵심 사업만 따로 떼놓고 보면 무려 31%를 넘었다는 점. 이게 질적인 성장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핵심인 AM 솔루션, 그러니까 선박 애프터마켓 서비스와 부품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하면서 분기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겼어요. 특히 그 AM 솔루션의 엔진 부품하고 서비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5%나 성장했고요. LTSA, 그 장기 서비스 계약 있잖아요. 이게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만든 엔진까지 계약이 확대되면서 안정성이 훨씬 강화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5,100만 달러 규모의 FSRU, 부유식 가스 저장 제기화 설비라고 하죠. 이 개조 공사를 처음으로 수주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능성도 열었고요. 디지털 솔루션도 꾸준히 성장 중이고 재무 상태도 아주 탄탄하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 주고 또 기술 전문가를 새 대표로 모셨으니 엔지니어링 경쟁력도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물류 허브 이것도 구축되면 효율성이나 수주 성공률 한 5% 정도는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몇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그 IMO의 탄소세 도입 결정이 결국 1년 연기된 점이겠죠. 이게 사실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 특히 그 대형 이중 연료, DF 엔진 개조 수요의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 결정 때문에 선주들이 아무래도 큰 투자를 좀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3분기 관련 신규 수주가 좀 주춤했고요. 그리고 친환경 솔루션 쪽 매출 성장이 약간 정체되고 고정비 부담은 늘어난 점도 보입니다. 또 하나, AM 솔루션 실적에 포함된 약 150억 원 정도의 벌크성 매출. 이게 좀 일회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기자재 쪽 성장은 사실 상장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더딘 편이고요. 디지털 솔루션 수주 잔고가 약간 줄어든 점, 그리고 3분기 이익 개선에 약 50억 원 정도 충당금 환입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좀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FSRU 첫 수주, 물론 의미는 큽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점도 생각해야죠. IMO 규제 지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대형 개조 수요에는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환경 수요가 멈추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 EU ETS 같은 지역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항로를 다니는 선박들 중심의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ICR 관련 시스템 설치나 메탄 슬립 저감 같은 중소형 개조 아니면 그냥 연료 효율 개선을 위한 일상적인 수리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FSRU 같은 가스 솔루션 시장 자체의 성장 잠재력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탄소세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규제가 늦춰진 것은 이건 선주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미룰 수 있는 확실한 빌미를 준 셈이거든요. 이게 친환경 솔루션이라는 핵심 성장 동력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재액화 설비 개조 문의가 좀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FSRU 시장의 잠재력,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건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M 사업,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서비스 쪽 성장 지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엔진 부품하고 서비스 부문만 보면 9월 누적 기준으로 작년 대비 20% 중반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죠. LTSA, 그 장기 계약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기여도가 커지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 케어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건 이게 보증기간 확대 덕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AM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곧 가동될 싱가포르 허브 효과도 기대되고요. 물론 엔진 부문 성장은 인상적입니다. 네. 하지만 AM 사업 전체로 보면 성장이 너무 엔진 쪽에만 좀 치우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재라든가 육상 발전 같은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거나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분기 벌크성 매출 효과, 이걸 제외하고 보면 실제 성장폭은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사업 전체의 3분기 누적 성장률이 한 16% 정도인데 이게 엔진 부문 성장률보다는 낮다는 점도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신사업 모멘텀도 저는 꽤 긍정적으로 봅니다. 디지털 솔루션 같은 경우 통합 제어 시스템인 하이캠스나 특수선 제어 시스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넓히면서 연 2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 플랫폼인 오션와이즈 역시 WNI나 하이나스 같은 곳과 협력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FSRU 첫 수주, 이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딱 진입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디지털 솔루션 수주 잔고가 감소했다는 점은 여전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샤프트 제너레이터 축발전기 수요 같은 새로운 기회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크고요. FSRU는 첫 수주 이후에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빨라야 2026 하반기 아니면 2027년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그 사이 기간 동안 꾸준히 추가 수주로 확보하는 것이 역시 관건이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3분기 역대급 실적은 AM과 디지털이라는 핵심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TSA 확대라든지 FSR의 시장 진입, 싱가포르 허브 구축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도 착실히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IMO 규제의 지연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가 특히 친환경 부문 성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의 실적 변동성은 여전히 좀 주시해야 할 위험 요인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너머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린솔루션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 아주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규제라는 큰 흐름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성장세를 마냥 낙관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신규 수주 성과가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이게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살펴볼 점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미래 가치를 한번 직접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